한국을 좋아하던 평범한 20대 청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대만인 정일인 씨에게 비극이 닥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안심하고 걷던 횡단보도, 이곳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건데요. 하나뿐인 딸을 잃은 부모의 호소. 국민들 또한 엄벌을 촉구하며 공분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신호 위반에 과속운전까지 20대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 사고의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곳은 서울 강남구 도로 항복판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이게 쌩 나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넘어왔다고 많이 해서 이쪽 맞지? 네, 어떤 학생들이 뭐 저기 수습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랬다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일인 씨와 가까이 지냈다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일날 교수님하고 상담을 한 이유로 저녁을 먹고 걸어서 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어느덧 한국에 유학 온 지도 5년이 돼갔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했고 이곳의 생활을 몹시 좋아했던 일인 씨. 한국 오니까 어때? 한국 너무 좋아. 누구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갔는데요. 신이다. 너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국이 진짜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던 일인 씨. 그날은 교수님과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인 씨. 그런데 그때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린 차량은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일인 씨의 부모님은 허망한 딸의 죽음 앞에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 같은 사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고 대만 현지 등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곁에서 챙겨줬던 친구는 일인이밖에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재정적으로 힘든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선뜻 돈을 건네기도 하고 찾아가서 정말 커피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밥을 한 번 더 사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친구로 기억되는 일인 씨. 부모님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일인 씨 부모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 是每一天。会想到大概是看有没有看到他的相片，地方什么地方以前跟他一起过的地方，或者让他都打电话。 음주운전을 저지른 가해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결코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고는 술이 아닌 렌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에 낀 렌즈가 갑자기 이탈하면서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명이죠. 현재 구속된 A씨, 그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만 유학생 혹시 그 출장 중에 전화로 나중에 통화를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이미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 전적.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他还是第3次，而且是闯红灯，他根本无视于人的生命。那我有写说，如果他在第1次或第2次有重罚的话，尤其第1次重罚的话，他就不敢第2次、第3次，那我女儿就还活着，不会碰到事情。 부모는 엄벌을 호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2년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我跟记者说，他如果真的是有诚意要道歉的话，对不对？他不会说那个第1审判决8年的第2天他就上诉了，觉得很亏欠的话，他应该不会马上第2天就马上上诉。 미국 일부 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사형까지 내릴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데도 최대 징역 8년에 그치는 이유는 뭘까요? 8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는데 법에서 본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법에서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4년에서 8년으로 스스로 한정 지어놔서 실제 선고형 자체는 법에서 정한 형보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8년 이상 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양형 기준 더 높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1인의 목숨하고 비교했을 때 8년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고 8년이든 12년이든 사실 1인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8년은 아직 부족하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부부는 한국의 재판부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我们当然希望他得到更重的惩罚，可是我只希望就是说我女儿不要白白牺牲了。我想他是不会回来，可是至少。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또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妈妈好想你，好爱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도로 위의 살인 행위,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6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2년 더 많은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 더 무거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형보다 한 2년이 더 추가로 선고가 됐는데요. 이제 가해자인 피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건 맞지만 정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렌즈가 빠지면서 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쨌든 보험은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원 판사님은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끼고 있었으면 좀 더 운전을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가해자 당신은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사실은 이번 3번째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로 나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피해자 부모님들 말씀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는 그 다음 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뭐 구형량보다는 더 엄격한 판결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좀 윤창호법이 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최대 8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법조항의 내용이고 대법원에서 만든 판결 형량의 기준은 대체로 여러 가지 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몇 가지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한 형보다도 오히려 낮게 대법원의 형량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결국은 그러면 대법원의 형량 기준이 좀 낮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번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냈다면 말 그대로 법에 정한 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운전면허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정도면 운전면허 자체를 아예 영구히 박탈을 해서 이 사람을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법적인 대안 제시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형량 기준 자체가 좀 더 엄하게 돼서 정말로 한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는 말 그대로 징역 10년, 15년 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조금 상향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동승자에 대한 처벌 얘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네.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 음주운전을 사실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걸 막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동승자도 처벌이 되는데요. 문제는 특히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 한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키를 건네줬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안 막았을 경우에는 동승자도 엄벌하는 쪽으로 법이나 또 형사재판의 실무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꿈도 많았던 20대 유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항소를 해서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